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나오자마자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장려 정책이 과연 가계부채 문제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곽수정 경제학 박사를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흥행 성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품이 팔려 나간 속도나 네. 규모로 봤을 때는 흥행 대박이 맞습니다만은 이 흥행이라는 말을 붙여도 적당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하루 첫날 4조 원을 이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꿨는데 네. 왜 바꿨을까요, 이렇게? 원래 이제 이 상품 자체가 네. 특징이 단기 상품인 것을 장기로 갈아타고 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그런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에는 대출 상품이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만 쭉 내다가 만기 연도가 딱 도래하면은 제가 빚을 져고 있던 전체 액수를 일시에 상환하게 돼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상품은 고정금리에다가 장기에다가 그리고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군요. 그런데 부담을 줄인다는 이야기들을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제가 원리금 동시 상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한 소득자로서는 월 평균 잡아서 한 500만 원 소득자를 예를 들던데 네. 금리 한 2.65%로 계산을 해서 15년 만기로 하면 한 130만 원 정도를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나중에 한 번에 목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목돈을 나눠서 이자와 같이 내느냐 그렇죠. 이 방법을 좀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네. 보니까 이걸 또 갈아타는 것이 또 쉽지는 않다.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은행 쪽 입장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대출을 받은 분들의 입장이 있을 것인데 대출 받은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축은행이라든지 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쪽에서 대출 받은 분들은 이 대출 상품을 갈아타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조건을 제약을 해놨습니다. 예. 또 은행 쪽 입장에서 봐도 주택담보부 증권 MBS라고 하는데 이거를 채권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채권을 사야 된다는 입장은 은행은 또 나름대로의 이 비용 부담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40조 넘어서 20조 넘어서 40조, 60조 가기에는 은행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들어서 예. 은행 또 이 대출자 모두가 다 일시적인 부분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간 20조 원 이 한도를 넘어서까지는 팔지 않겠군요. 현재로서는 20조를 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나 인기가 있고 또 가게 모두가 다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그 절박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투명화되고 나면은 예. 정부도 후속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초반에도 흥행은 맞지만 이걸 꼭 흥행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된다라는 것은 가계부채라는 부분을 봐서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계부채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 정도 약 치면 네. 가계부채의 대부분 한 70-80%를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이 만약에 진짜 흥행 대박이 되려고 그러면 네.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 부양책이 중산층과 많은 서민층들에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인식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이 상승 효과가 개개인의 자산 효과에 어느 정도 부침이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0조 효과가 아마 30조, 40조의 추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흥행 대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이 자체로 그냥 끝이 난다면 그냥 개인이 빚을 탕감하는 레버리지 쪽으로만 효과가 끝이 난다 그러면 상당히 가계부채의 부담이 큰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보니까 정부는 그런 고민도 고민이겠지만 20조 한도 아까 초반에 좀 늘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네. 만약 제2금융권까지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리가 6%에서부터 한 7%, 9%까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기금융까지 가기에는 이 가계 소득이나 또 자영업자의 어떤 소득 규모 여러 가지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한 제약 요건이 좀 더 타이트하게 관찰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예. 이자를 쪼개서 내는 이자만 놓고 쪼개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모두 다 쪼개서 내다 보니까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전체 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원리금 상환은 나오지만 예. 이게 만만치 않은 가계 부담이 되거든요.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50대에 지금 뭐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가계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이 끝까지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담보대출을 얻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 계층들, 즉 소위 말해서 5, 4분위 말고 소득분위 1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 대출 문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부동산 문제하고도 또 그렇습니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현재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 전세가 뭐 매매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도 나오고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결국 대출해서 집 사라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한단 말이죠.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또 그 부분에 덧붙여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 그 안심 전환 대출이 정말 흥행이고 대박이 되려 그러면 네. 전월세 대책을 정부가 또다시 내놔야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 오르는 속도와 이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또 이 정부에서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가계는 성실히 이번 가계 안심 전환 대출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의 레버리지를 디레버리징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서로 간에 정부와 은행과 기업, 가계 간에 도덕적 해이 부분이 끼어 있다 그러면 네. 누가 언제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남기고 도망갈 것인지 게임을 한다 그러면 예. 이 경기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도 실패를 하고 가계 부채 디레버리징 효과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되면서 잘 사는 분위기가 좀 돼야 이 대출 자체도 이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보십니까? 지금 20조가 금방 뭐 다 동의날 정도로 나갔다 보니까 소위 말해 소득분위 5분위, 4분위, 3분위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네. 대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부채의 가계 부채의 70%가 소득 상위 40%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예.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라든지 뭐 재산이 충분히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크기라니까 어느 정도 중간층의 허리를 단단히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내수 경기나 한국 경제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한국 경제가 내수만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나스닥이나 이런 곳에서 바이오의 어떤 버블이 끼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증시의 어떤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외적 요인도 동시에 정부가 짚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중산층과 대부분 가계의 입장에서는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1,100조가 다다르는 이 가계부채를 빨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뭐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미국에서는 좀 있으면 이제 금리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로 지난번에 내렸단 말이죠. 네.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이미 시장에 사인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도 낮추고 또 경기 부양도 이번에 더 세게 나가겠다라는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일관되게 시장에 읽혀지고 믿음으로 가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가 전혀 굴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는 신호만 제대로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서 또 깨끗하게 가계부채를 해결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곽수정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